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러다가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에 불, 뭔가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이번 터지고 나서야 저도 살펴봤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다가 이스라엘에 전쟁 난다. 이러다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뭔가 일이 터지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 전쟁이 터진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전쟁은 예견된 전쟁이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 이슬람 사람들, 온갖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약간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정부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막 우리가 각 민족별로 국가를 만들자라는 운동 같은 게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뭔가 공통적인 민족 같은 사람들은 있지만 유대 국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있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국가는 없었다. 그런데 그 국가를 만든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문제가 유대인들은 있지만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토가 없네? 뭐 어디서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동에서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고 중동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국가를 만들려면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그 땅을 우리가 영토로 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땅을 원했는데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원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이 땅은 원래 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겹쳐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이때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었습니다. 수준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정말 미개한 사람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아주 강성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뒤죽박죽 짬뽕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다 딴 곳으로 내보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만으로 이 나라를 세웠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원래 여기 살고 있던 말하자면 원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 팔레스타인을 여러 정파라는 이런 단체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마스인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진국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의가 있고 뭐 종교에 대한 뭐 유대교라는 종교도 있고 뭐고 해서 이런 걸로 이런 이념과 뭐 민족성과 이런 걸로 뭉쳐져 있는 선진국인 나라인 거고 근데 이 땅에는 이 선진 문명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약간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뭐 종교에 심취해 있고 이런 사람들 약간 미개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막 어울려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반하는 세력들도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마스인 거예요.
하마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갖고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 세계 법과 민주주의에 맞게끔 우리가 나라를 세웠잖아. 우리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니네 자꾸 왜 이래?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와도 싸우고 있고 하마스와도 싸우고 있고 헤즈볼라와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국의 정파 단체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랑 너무나 이스라엘이 격렬하게 싸우게 되면은,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정파 단체예요. 일종의 뭐 하마스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단체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단체와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헤즈볼라는 이란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있는 단체다 보니까 헤즈볼라랑 어느 정도 이상 싸우게 되면은 이란으로 싸움이 번질 수가 있다는 걱정들을 전 세계 각국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바논이 싸울 때는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별로 영향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말을 하면은 우리가 기분은 좀 그렇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큼 뭐 경제적인 여파가 있다거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니까 우리나라가 막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갖고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은 우리가 걱정은 되고 사람이 죽고 뭐하고 하니까 좀 그런 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 판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판으로 커지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경제 여파가 올 수 있을 만큼 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 많은 각국들이 이 전쟁을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작은 전쟁이지만 자칫 이 전쟁이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올 정도로 커질 수 있다, 확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예요. 만약에 중동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기름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막 미치겠는데, 중동까지 그러면 더 그렇게 되고 유가가 더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고 유통비가 오르고 우리들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더 확전될까봐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도 싸우고 있고 시리아 쪽에 있는 쪽에도 이렇게 공습을 할 정도로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 보세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편에서 갈등 멈추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사우디도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이슬람 국가의 뭐 대장? 큰형님? 뭐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민심, 이슬람 사람들의 민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편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하마스 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도 이런 댓글들이 보여요. 보세요. 부산 엑스포 확정 감납니다. 사우디도 폭망해라. 사우디 보장머리 좀 고쳐라. 뭐 문재인 구속, 이건 생뚱 맞지만 어쨌든 미국, 이스라엘, 서방대, 팔레스타인, 이란, 사우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이
팔레스타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측에 국제법을 살피고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발언은 충돌을 야기한 하마스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마스라는 단체를 편든 게 아니라 이슬람 형제로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향한 메시지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하마스 편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 편과 팔레스타인 편은 서로 다릅니다.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빈살만이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반 이스라엘, 친 하마스야 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 편에서 그 이슬람인들 편에서 내가 노력을 하겠어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핏 보면은 사우디가 미쳤네. 빈살만이 왜 저래 쟤? 어떻게 하마스 편 들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빈살만은 하마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을 다독이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다. 반 이스라엘도 아니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알 수가 있는데 이 한국인들의 특징이 기사를 안 봐요. 제목만 보고 이 댓글 쓴 사람들도 제목만 보고 빈살만 미쳤네 하고 댓글 다는 거예요. 욕하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빈살만이 하마스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슬람 형제로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국민들 향한 메시지다. 이거는 하마스랑 팔레스타인이랑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이 유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저도 당연히 물론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나라랑 지금 엑스포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엑스포가 유치되기를 원합니다만 그거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반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는 거랑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지금 하마스가 뭐 어린애도 죽인다, 신생아들도 죽인다, 여자들도 죽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군의 폭격 때문에 죽은 전 세계 기자들이 11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에서도 취재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는 바람에 그 근처에서 취재를 하던 사람들이 폭격 맞아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도. 전 세계 기자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 폭격에 맞아서 죽은 어린애들 몇백 명, 여자들 뭐 폭격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 군이 대규모 작전을 예고하면서 지금 시가지 전투를 벌일 것 같은 가자시티 주민들이 110만 명 있는데 대피 통보를 했다. 하루 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려 110만 명의 인구가 24시간 만에 빠져나갈 수 있나? 가능합니까, 이거 여러분? 걸어서 나가야 되나? 어딜 나가?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이것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가자시티에 지금 가자시티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에 민간인들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가자시티를 대규모 폭격을 해갖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기 싫어. 그러니까 이 가자시티에 살고 있는 110만 무고한 시민들, 민간인들은 다 피해라. 남부로 도망가라. 24시간 주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110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 110만 명은 이 전쟁 기간 동안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참 문제죠. 인도주의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다쳤어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나? 이거 아시나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성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있는데 이 성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유대교에게도 성지고 기독교에게도 성지고 이슬람교에게도 성지인 거예요. 유명한 종교들 여러 개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장악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슬람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잡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중동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인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뭐 예배라고 하나요? 뭐 종교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먹도록 그냥 뭐 말하자면 양보라고 할까요? 그래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먹고 싶고 기독교도 예루살렘을 먹고 싶고 이슬람도 예루살렘을 먹고 싶은 거예요. 각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이 성지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요충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이스라엘이 신성 모독을 한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자식들 선 넘었네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우리 이슬람교의 성지인데 이스라엘 니들이 와갖고 신성 모독을 해? 하면서 이 명분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명분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이슬람 국가에 있는 국민들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종교 전쟁의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근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는 우리 유대교의 성지야. 예루살렘은 원래.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이슬람에 양보를 했잖아. 근데 이슬람을 밀어내고 우리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하자는 건데 이거 갖다 뭐라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슬람이 여기를 장악해 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뭔가 하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한 겁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럼 이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도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걱정을 했고 실제로 하마스가 도발을 한 겁니다. 지금. 저는 뭐 무교기 때문에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갖고 뭘 하든 괜찮아요. 관심이 없어. 이슬람이 뭘 하든 뭐 유대교가 뭘 하든 기독교가 뭘 하든 관심이 없고 다 같이 그냥 잘 해. 이슬람도 하고 유대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다 해. 하는 편인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안 되나 보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야, 아무리 신성 불가침 지역, 니네가 생각할 때 신성 불가침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야,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게 웃으면 살 일이 아닌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종교의 신체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은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살고 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죠. 이슬람은.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강성에 속합니다. 그게 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커요. 그래서 종교 전쟁의 느낌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자칫 이게 매우 종교 전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슬람을 탄압하는 걸로 느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하마스는 아니더라도 팔레스타인을 지키자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을 좀 싫어하는 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은 여러 중동 국가들이 뭔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뭐 중동 전체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판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경고를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야, 이러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에 당장 안 멈추면 통제 불능이 닥친다. 경고한다. 그리고 유엔도 지금 이스라엘에 약간 권고, 경고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네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유엔도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퍼부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사상자도 어린애들도 신생아도 여자들도 많이 죽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스라엘에 워워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들기도 뭐하고 무조건 하마스를 편드는 데는 잘 없는데 하마스를 편드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슬람 이쪽에서는. 저는 이 사태가 빨리 잘 마무리돼서 더 이상의 목숨이 잃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자국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대로 멈출 수는 없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